거거 익선, 대대 익선, 거거 익선, 대대 익선 등 클수록 좋음을 뜻하는 소비 트렌드는 가전과 자동차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 시장에서도 통용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갈수록 줄어드는 가구 원수에 맞추어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평수의 수요가 이동할 것인가 라는 전망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소형 평수가 좋을지 대형 평수가 좋을지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큰 평수가 유리하고요. 경기가 조금 나빠지면 작은 선호, 작은 평수가 유리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요즘에 경기가 한참 주택시장도 좋아졌고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임대료, 전세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 사이가 84 타입이 한참 임대가 가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조금 소형 평수에서 2억 내외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84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신혼의 짐이 84로 맞춰진 게 시작과 동시에 84 이하로는 내려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세종 같은 경우는 한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 대형 평수로 많이 갈아타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는 대형에서 또는 소형으로 줄어드는데 지금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과연 소형으로 내려갈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커지기는 했는데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대형의 선호도가 조금 높아졌고요.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지 선호도가 되게 좋아졌고요. 공기가 좋은 외곽 지역인 강원도라든가 바닷가 인근이라든가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아무래도 지금의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서울 한강 이남에서 있는 면적별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건데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달까지 나타내는데 7월달에는 대형이 102.5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노란색이 소형인데요. 소형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8, 9월 달은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형은 어디고 소형은 어디고 이렇게 저희들이 부동산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는데 60제곱미터이면 18평, 20평 내외인 것들이죠. 얘를 저희가 소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잖아요. 얘를 중소형이라고 해요. 앞에 중소를 붙여서 중형과 소형의 중간 타입이라고 해서 중소형이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면 33평형 이상이거든요. 30평 이상부터 100이면 40평 이내인데 얘를 중형이라고 하고요. 102 초가 40평 이상, 135, 45, 48, 50평 내외를 중대형이라고 하고 135 초과를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일반적인 전용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면적으로 나눠졌을 때 소형, 중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을 이렇게 나누고요. 7월 달까지는 대형의 매수 가격 지수가 좀 높았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평수는요, 가구 원수가 보이시면 계속 줄어들고 있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도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으로 현재 5인 이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1인 이상이 37.7%고요. 2인 이상이 28.0%, 3인 가구가 20.1%, 4인 가구가 15.6%, 5인 가구가 4.5%라서 줄어드는 가구 구성원이 계속 있어서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고요. 두 번째가 가격이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향을 했기 때문에 대형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매수할 수 있는 부담감이 커서 소형으로 밖에는 내가 매수할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소형이 계속 트렌드화 돼서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지는 시장이 아닐까 하는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 1인 1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를 대비했을 때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2020년도인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소형이 훨씬 더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가구당 2, 3인용 2, 3인으로 재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 이상을 찾는 수요보다는요, 60제곱미터 이하를 찾는 소형 아파트 선호도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평형도요, 요즘은 소형 같은 경우도 복층으로 해서 주거와 활동 영역과 그 다음에 내가 수면 공간을 좀 분리하는 복층형도 좀 잘 돼 있고, 소형 아파트라고 해도 평면 도면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서비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서 84제곱미터는 조금 작더라도 작은 평형으로의 수요가 앞으로 금리라든가 주택가격의 상향으로 인한 거라든가 아니면 1인 가구 세대의 증가로 인해서 살짝은 소형 평수가 더 선호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다 아시지만 넓고 쾌적하게 삶의 질을 우려했고요. 홈 오피스, 그쵸?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자택근무자들이 많은 홈 오피스, 그 다음에 스터디룸, 그 다음에 또 홈짐 등으로 다양한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맞벌이 세대가 많으신 분들은 3대가 살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함께 거주를 하다 보니까 대형 평수 선호도가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서 대형 평수 선호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형 평수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자금력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딱 하나예요. 똘똘한 한 채.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계속 중과가 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대형 평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금력이 갖춰지고 다주택자의 선호도를 만들지 않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섹션으로 주택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 삶의 질이 우선이신 분들은요, 대형 평수를 선호를 해야 되시는 게 당연한 이유이고요. 소형 평수가 인기 있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줄어드는 가구 수에 따라서 소형으로 수요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가격이 대형보다는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적은 부담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발전하는 평면 구조로 인해서 소형이다 하더라도 복층형으로도 다양하게 평면 도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고요. 직주 근접이라고 해서 사실은 도심 내에 제 직장들이 다 있잖아요. 이 도심 내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사들이라든가 다양한 시행사들이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대형을 뽑기보다는 아무래도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이 영업적인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도심권에는 소형 평수를 많이 갖추다 보니까 내가 직장과 가까운 직주 근접의 인프라를 갖춰진 곳이면 외곽의 대형보다는 아무래도 직주 근접한 도심권의 소형을 선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 선호하시는 분과 소형 평수 선호하시는 분의 내가 원하는 타입의 방향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도 지금 과연 수요가 가장 어떠한 타입이 많을까는요. 소형 평수가 현재의 2022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서는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1인 가구, 젊은 세대,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느끼는 상황이요. 젊은 분들의 주택 매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청약으로 내가 주택을 받아서 소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면 1인 가족이라든가 2인 가족은 소형 평수에서 거의 직장과 맞물려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모든 생활권의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매수를 하고 상대적으로 대형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미니멀 라이프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물건을 큰 걸로 대형으로 좋은 걸로 사놓기보다는 소형으로 꼭 있어야 될 것만 갖추면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굳이 물건을 많이 쌓아놓을 이유가 없고요. 소형으로 살면서 제가 삶이 편하고 불편함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를 선호하는 축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요. 부동산 투자 면에서는 대형 평수가 선호도가 더 좋은 이유는 똘똘한 한 채인 경우는 구르는 폭이 더 크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아무래도 내가 투자 금액이 조금 높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소형이 1억이 오르면 대형은 2억이 오르는 것처럼요. 이렇게 투자 가치로는 대형이 더 선호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대형을 선택을 할지 소형을 선택을 할지는 각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소형이 앞으로는 대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니까 어떠한 주택을 매수하고 선호할지는 선택을 해보시고 소형에서 거주하셔다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활성화가 되고 내 집값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내가 자본력이 다시 갖춰졌다 하면은 대형으로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대형 평수가 좋을지 소형 평수가 좋을지 저를 시청해 주시는 고객분은 어느 타입을 선호할지를요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몽땅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